봅시다. 이제는 다 좋은데. 무슨 뭘 추가 메시지가 써 있어서. 자, 접선의 방정식 볼게요. 접선의 방정식은 그 도형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도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직선입니다. 직선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쥐약일 거고요. 동진아 보이니? 네. 내가 봤는데 이게 렌즈가 되게 오래됐다는 메시지가 떴잖아. 그래갖고 약간 흐릿한 느낌이야. 저쪽 동네에서는 뭔가 이게 되게 선명하더라고요. 여기랑 건축할 때 여기 약간 흐리멍텅한 느낌이야. 그쪽에 약간 선명한 느낌이어서 언제한테 얘기를 했는데 안 해주면 아예 그냥 빔 프로젝트를 저쪽 방에 있는 거 진짜 바꿔보니까 진짜 생각하고 제가 씻고도 나서만 딱딱딱 풀러가는 건데. 자, 일단 해볼게요.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한 미분계수 구하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예요. 곡선이 있어요. 무슨 곡선인지 모르겠어. 근데 직선과 뭐한데? 접한대. 얘가 어떤 곡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직선과 접한대. 어디서 접할지는 몰라. 그렇죠? 그런데 그 점에서 어디서 어떤 점에서 접하는데 그 점에서의 지금 얘는 뭘 구하는 거죠? 이거 뭐 구하는 겁니까? 기억나시죠? 이거 뭐 구하는 거예요? 이 F 프라임 E 구하는 거 맞죠? 근데 우리는 요 점에서의 기울기를 자 상식이 있으시다면 자 이거 직선 지금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거든. 누군지 어딘지 몰라. 그냥 대충 한번 그려본 거야.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뭘까? 1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f'1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게 아니죠. 그냥 무조건 그 접선에서의 기울기는 당연히 그 접선의 기울기하고 동일할 것이다. 그런 걸 물어보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일단 스타트는 좀 쉬운 걸로 해봤거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당황할 필요는 없죠. 자, 수직이래요. 지현아, 마이너스 3분의 1과 수직이려면 얼마가 돼야 되죠? 얘는 지금 뭘 준 거야? F'1에서의 기울기를 3이라고 준 거죠. 자, 이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은 이 아이를 만나면 샤라랑 하면서 그때도 얘기했잖아. 정리가 샤라랑 하면서 이게 다시 재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h가 0으로 가는 구성에서 얘는 밑으로 빠져나가고 이것들이 슈르륵 정리가 되면서 2h f의 1-3h 이런 느낌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아시죠? 그럼 미안해요. 분수죠? 이런 구성이 된다는 거. 그러면 그것들 가지고 하나씩 체크해서 연산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아시죠? 이걸 내려오고 마이너스 내려오는 거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치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 미분계수를 구하는 그런 식에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지면서, 그러니까 앞단원에서는 이걸 그냥 F'1이라고 바로 준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한 단계를 거치는 스타일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풀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접근은 해보도록 할게요. 터프들의 특징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특성이나 닮음이나 비라든지 좌표를 활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혼합해서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노멀에서 보는 문제들이랑은 수준이 조금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 곡선이 있어요. 3차식입니다.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 아이를 자연스럽게 미분을 하겠죠. 3x의 제곱 플러스 p 이렇게 돼요. 그러면 1,2에서 그은 접선이라는 건 이렇게 되겠죠. y는 여기다가 얼마?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인 3 플러스 p가 접선의 기울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1,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x-1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접선이 나옵니다.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미분하시고 1 대입하면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고 미분계수죠. 그리고 1,2를 지나니까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흔히 만드는 m, x 마이너스 정점을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뭘 지난데요? 원점을 지난데 당연히 0, 0 대입하시면 p의 값 나올 거예요. 그럼 p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당연히 이 녀석의 함수값을 이용을 해서 이도 충분히 q도 구할 수가 있는 딱 이 정도잖아요. 이게 이제 노멀 수준이야.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이제 첫 페이지나 이런 데서 만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터프로 넘어갔더니 그림부터가 요상해요. 예사롭지 않죠. 그림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형태로 바뀌면서 비율이 또 등장합니다. 3대 1이라는 비율까지 등장하는 형태로 문제 스타일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건 일단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3차식 자체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에 다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녀석이죠. 얘네들은 지금 모호에 A라는 점 모르겠고요. 이 점도 A라고 되어 있고요. 이 점만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녀석한테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저 녀석을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돌아가고 있지. 고마워요. 자, 너가 약간 스텝 느낌이야. 자, 그래서 3의 8x 마이너스 3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3을 대입하죠. 3 대입하시면 9, 3 마이너스 27, 8, 3이 24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을 가져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 녀석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왔구나. 자, 일단 요게 일단 정보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뭐냐면 AD랑 DB의 B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딱 이 정도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해볼게요. 이건 B니까 뭐 보통 3K, K 정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근데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6이야. 자, 기울기 떠올려보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몇 대 몇의 비를? 1대 6의 비를 가진다는 거죠. 기울기가 6이니까.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k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6k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림은 이상하지만 3k하고 6k니까 다시 3k하고 6k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b가 주어졌으니까 1과 6 기울기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3과 6 3분의 6 기울기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A라는 점에서 F'A가 2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봅시다. F'2를 구하러 가볼게요. A를 구해야죠. 죄송해요. A를 구하러 가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3의 A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이 기울기가 얼마가? 2라는 값이 떠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만 지금 빨리. 자, B를 이용해서 기울기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A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냈어요. 그게 2였기 때문에 이 도함수에다가 A를 대입해서 나오는 미분계수가 2가 뜨면 되는 거겠죠?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을 지금 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다 디테일하게 구할 필요 없죠. 이항을 해서 정리해보면 3A의 제곱 마이너스 8A죠. A 그리고 플러스 5가 되어 있는데 자, A 값들이 곱이니까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냥 뭐 3분의 5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안 본 건 없어요. 지금까지 배우지 않은 것들은 없고요. 우리가 조건들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또한 B를 이용해서 그 B를 활용해서 기울기를 구해내고 그 기울기를 가지고 A 값을 거꾸로 유추해 받는 이런 과정의 문제가 되겠죠. 물론 기울기를 주면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기울기를 우리가 스스로 이런 식으로 구해내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자, 이번에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어요. 이게 그냥 단순 문제는 겁나 쉽죠.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의 유형에서 접점의 위치가 좌표가 주어질 때랑 기울기가 주어질 때랑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질 때 중에서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가 가장 쉬워요. 유형 자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저 위에서 접선의 방정식 그냥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y 프라임 구해주시고 f 프라임 1 구한 다음에 그쵸? 이거 가지고 x-1 플러스 3 해주시고는 y 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게 뭐야? m과 n이라는 값이 되는 정말 허접한 문제. 시험에서 보기 힘들지만 첫 페이지라면 혹시라는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예요. 자, 교과서는 있겠죠. 자, 그런 문제들이었고요. 노멀 정도 가보면 조금 발전은 해요. 근데 원리는 동일하죠. 점에서 접선의 반열식 구하고 어떤 점을 지난다. 그렇죠? 점에서 접선의 반열식 어떤 점을 지난다. 똑같은 패턴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줬어요. 이제 대놓고. 그리고 곡선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랍니다. 자, 한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할 수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에게 정보가 뭐냐면 요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다는 건 y는 f'2에다가 x-2에다가 플러스 f2를 해서 누가 나왔다? y는 2x-3이 나왔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눈이 있다면 얘가 2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럼 얘가 2였으니까 2x 그리고 요거 만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f2가 누구라는 거? 이거라는 거 뻔히 보이겠죠. 그러면 f2의 값도 당연히 주어지죠. 그래서 f'2는 2라고 주어지고요. f2의 값은 얼마라고?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녀석의 저 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미분하셔야 되죠? y 프라임. 그럼 얼마죠? 곱의 미분이에요. 앞에 거 미분하면 1, 그러니까 fx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x-1 f 프라임 x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자, 요거를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런 거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가는 거야. 하던 대로, 시키는 대로.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보를 구해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점에서의 기울기래요. 그럼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뭐만 하는 거야? 이거 도함수 구해서 2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곱미분 천천히 진행하시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진행하시고 그 상태에다가 뭘 대입하라? 2를 대입하래요. 그러면 2를 대입하면 되잖아요. f2 플러스 2 마이너스 1 f 프라임 2 이거 구하려고 우리가 요걸 한 겁니다. 그래서 2 들어와 주시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원하는 답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난 자존심이에요. 답은 안 써. 마지막 마무리 하세요. 자, 이런 느낌이죠. 괜찮죠? 자, 그럼 터프도 하나 건드려 볼까요? 도함수가 x, 접선의 y는 3. 느끼기에 아마도 얘가 좀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599번. 자, 봅시다. 두 다항함수 fx하고 gx가 있어요. gx는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고요. 자, 여기 밑에 이런 아이가 대변을 하고 있네요. 자, 문제를 보면 g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히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y는 g 프라임 2와 x-2 플러스 g2라는 형태가 결국은 g'2하고 g2하고 이 두 개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 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g'x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하려면 결국은 fx하고 f'x를 알아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이 아이가 주어진 거죠. 자, 이 형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근데 이 문제 어디서 본 것 같다. 저번 시간에 왜 한 것 같지? 이거 비슷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F2, G2 대입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 522번 아니에요?
그치. 있어. 저번 시간에 대자뷰야, 대자뷰. 이게 있었는데. 자. 우리가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은데요? 다 똑같아요. 자, 나처럼 이질감 느낀 사람 빨리 손. 공부할 때 뭐 하냐? 야, 너희는 숙제 때 풀었잖아. 괜찮아. 자, 볼게요, 그러면. 자, 뭐, 또 보다 보면 기억날 거야. 이러면서. 자, x-2가 있는데, 우리가 이 아이를 미분계수로 표현하려면, 당연히 fx 옆에는 f-2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x 옆에는 g 플러스 g2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얘네들이 값이 같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쵸? 어떻게? 대입해서. 그쵸?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 보시면, 자, g2라는 값은 8f2-7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맞나요? 이거 맞나요? 맞나? 2가 들어갔으니까 슝슝슝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식이 있었나? FA랑 GA랑 같다? 그때는 그렇게 했었나? 왜냐면 0분의 0분의 F 2랑 같이 우와, 너 어떻게 기억하냐? 어떻게 기억해? 그냥 보자마자 보자마자 어지 말았다. 그쵸? 요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서 여기에다가 분모가 0꼴이니까 얘도 0꼴이 되는데 2하고 2가 들어갔을 때 얘가 0분의 0꼴이 되려면 둘의 값은 같다. 그쵸? 오.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몰라. 아직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얼마인지 알려면 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하시면 슈루룩 넘어가면서 얘가 어차피 F2랑 똑같은 값이니까 그러면 G2도 F2도 얼마가 1이라는 값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근데 여기서 그건 필요 없어요. 1이라는 값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이 표현이 필요하고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x가 2로 가는 x-2분의 fx-f2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뒤에 거는 x가 2로 가는 구성의 x-2분의 gx, g2라는 구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 이 값이 얘가 의미하는 게 f'2고요. 아시죠? 얘가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g'2라는 거. 그리고 이들의 값이 얼마가 나왔다는 거? 2라는 값이 나왔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거 활용해서 이제 풀어봅시다. 우리가 요 값들이 1이라는 건 이미 구해놨으니까 여기에 1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저 G 프라임 2는 어떻게 구할 거야? G 프라임이? 자, 주연아, G 프라임이는 어떻게 구해 그러면? 가를 미분한 거. 여기다 미분한 거. 여기다가 쏭쏭 집어넣어서 얘를 구해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좋아. 우리가 얘도 구해놨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구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 F 프라임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겠죠. 대입을 해서 G 프라임 2의 값을 충분히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때 이미 지난 시간에 500 몇 번? 22번? 거기서 다 구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G 프라임 2의 값을 구하고 여기도 집어넣어서 결국 마무리하는 형태인데 좀 그렇다. 그치? 숫자를 좀 바꿔서 주지. 3이라고 해주지. 조금 달랐을 텐데. 그러면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요거를 요 식에다 대입하면 F 이 녀석의 값이야 뭐 요거 대입하면 바로 나올 거고요. F 프라임 X 대신에 요 F 프라임 2 대신에 요걸 대입하면 G 프라임 2의 값이 뜨니까 그거 이용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항등식이 나오네요. 자, 가볼게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 A를 지난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죠? 수상에서 배웠던 거를 기억하냐 뭐 이런 테스트네요. 이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적으라고 하고 이거의 값을 구해보자.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어색할 수도 있겠다. 자, 이제 3차식인데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 P를 지난대요. 어떻게 시작을 할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건 우리한테 뭐라는 뜻이에요? 항등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방정식이 뜻이. 근데 그 P라는 점, 어쨌든 P라는 점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자, 어떻게 시작할까? 정찬아. 너는 어떻게 시작할 것 같아? A 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표현을 보고 어떻게 시작할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대표 유형 문제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쉬울 거라는 생각은 그쵸? 가끔씩 아닐 때가 있어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소희, 넌 어떻게 시작할래? 이제?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스타트를 어떻게 끊을까? 오히려 뒤에 있는 문제가 더 쉬울 수도 있어. 똑같다. 똑같다. 다시.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높이. 세연아, 어떻게 시작할래? 이 문제를. 민선아, 어떻게 시작할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스타트를 어떻게 끊을까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항등식. 우리가 수상할 때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 그 녀석이네요. 관계없이 항상. 이거 구해야 되잖아. 이걸 구해야 우리가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 점의 좌표를 구해내야 뭔가를 할 수 있잖아. 저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 찬아, 어떻게 구할까? 저 P라는 점의 좌표,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는 저 P라는 점의 좌표, 정점이 있을 텐데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하나? 해서 A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묶어주고 A를 가지고 있지 않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Y라는 형태를 만들어줄까? 이렇게? 이렇게? 항등식이니까 민아야,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민아야? 그렇게 하면요? 묶어서 내지 않을까요? 묶어서 돼? 자, 이 아이도 0이고 이 아이도 0이니까 반드시. 그러면 x의 값은 얼마가 되고 마 1이 되고 요 식에서 x의 값이 마 1이 들어가면 2 마이너스 y가 0이 되는 거니까 y 값은 2가 되고 이렇게? 그쵸? 일단 이게 우리가 그냥 가장 노멀하게 할 수 있는 패턴이죠. 그쵸? 항등식이니까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값이 0이 된다면 a가 무슨 행동을 하고 싶어도 0 곱하기 a 플러스 0은 0이다의 꼴에서는 a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어차피 0을 곱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x가 마이너스 1이고 x, y 값이 2가 되는 그 마이너스 1,2라는 점에서는 a가 뭔가를 하고 싶은 이 마음가짐과는 별개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항등식 버전에서 풀었던 문제고요. 자, 이 아이에서는 지금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접점의 좌표를 구하래. 누구 오버가 다 했어? 추워? 언니가 춥다 그래서 리모컨 셔틀. 자, 그래서 저렇게만 나와 있으면 저기 뭔데, 그쵸? 항등식 수상에서 배웠던 항등식 문자에 정리해서 뚱뚱 만들어내시는 이런 방법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이게 가장 무난할 거예요. 왜냐면 그냥 딱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3차 함수라는 녀석은 당연히 한 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3차 함수는 어떤 모양이 되든지 간에 반드시
반드시 변곡점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3차 함수 기준에서는 3차 함수 자체가 원래 기함수거든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의 함수인데 이 아이가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원점을 역할을 하는 녀석이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하지만 이 아이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 함수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3차 함수의 이 변곡점을 알아낼 수 있다면 그 녀석을 바로 구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요 3차 함수의 변곡점이기도 합니다. 그건 좀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3차 함수에서 A에 왜 영향을 받지 않냐면 이 A의 역할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3차 함수에서 이제 보죠. x의 세제곱 a의 x 자 이렇게 되는 구성에서 이 아이에서 a 값의 역할은 뭐냐면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결정을 해줘요. 또한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아이, 홀수에 있는 아이들의 역할은 이 그래프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또 이 C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각각의 역할이 조금 다른데 뭘 뒤에 하겠지만 3차 함수가 기본적으로 x 세제곱이나 마이너스 x 세제곱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뒤에 1차식 AX가 이게 달라붙잖아요. 1차 항 이게 달라붙으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 A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A는 이 꾸물꾸물한 이 녀석이 이 상태로 이렇게 있을지 이걸 쭉 이렇게 당겨서 올려올지 그걸 결정하는 역할을 해줘요. 이 A가. 얘는 이 앞에 붙는 아이들은 순수하게 이 경사에만 영향을 줍니다. 이게 더 급격하게 갈지 완만하게 갈지를 영향을 주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꾹꾹 이렇게 되려면 얘가 필요해요. 반드시. 그리고 나서 2차 항들 있죠. bx의 제곱과 그 다음에 상수항 이들의 역할이 평행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달라붙으면 이 그래프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역할이 좀 달라요. 우리가 1차 함수를 너무 직관적으로 보여주지만 2차 함수부터는 우르르 하잖아요. 근데 2차 함수 한번 떠올려 보세요. 2차 함수에서도 ax의 제곱 이 아이는 뭐만 결정했냐면 이런 것만 결정했어요. 그렇죠? 절대 원점을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달라붙으니까 a bx 얘가 달라붙으니까 뭐가 x축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축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상수항이 달라붙으니까 y축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평행이동의 역할을 했다면 요 식에서는 얘하고 차수가 홀수인 이 두 녀석은 결국 원점을 옮기진 않아요. 하지만 제곱과 상수항은 이걸 이동을 실제로 시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몰라도 돼요. 그냥 그런 것보다 하시면 돼요.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얘는 원래 원점을 지나는 녀석이었는데 2차항과 상수항이 붙었기 때문에 쟤네들에 의해서 평행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근데 평행이동이 아무리 이루어지고 싶어도 얘가 이게 약간 어떤 작용을 했겠지. 뭐 그것까지 몰라도 돼. 반드시 A 값에 관계없이 이 마이너스 1,2라는 점은 더 이상 얘가 아무리 평행이동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의 평행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효과가 있나 봐요. 뭐 그것까지 몰라도 돼. 그래서 일단은 이 변곡점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저 A 값이 얘가 어떤 역할을 하겠죠. 그 역할 때문에 주르륵 사라지는 뭐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이 들어가면 너무 깊이 있어지니까 어차피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나중에 이런 각각의 역할 정도는 그냥 홀수끼리 역할과 짝수와 상수항의 역할이 좀 다르다는 것 정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래서 항등식을 이용해서 변곡점, 그렇죠? 변곡점인지 몰라도 돼. 그냥 항등식을 이용해서 정점인가 보다. 반드시 요 점을 지나야 되나 보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고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우리가 구해냈으니까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그거에 따라서 미분 개수랑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지. 자, 볼까요? 자, 이제 저 한 녀석을 미분해 봅시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값은 3이 되고 이 값은 사라지고 이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2라는 값
이런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이거 알았고 마이너스 1에서 아까 좌표 나왔었잖아요. 2라는 값도 나왔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식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일단 항등식만 뭔지 알면 돼요. 그리고 좀 전에 느껴서 할 거야. 우리가 도함수를 만들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뭐가 사라진다는 거. A가 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A가 아무리 발악하고 싶어도 마이너스 1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A의 역할을 제한시킬 수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였고요. 똑같은 느낌이라서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PQ라고 하자. 얘는 답이 두 개인가 보죠. 한번 볼까요? 항등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바로 진행합니다. A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마이너스 X제곱과 플러스 2X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두 개잖아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X가 두 개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P값과 Q값이 이렇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볼까요? X에 0 들어가도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X에 뭐 들어가면 돼요? 2 들어가면 된대요. 그래서 X의 값은 2. 그럼 X가 0일 때는 X가 0 들어가면 Y의 값은 얼마? 1이 돼요. X에 2가 들어가면 8이 들어갔으니까 Y의 값은 9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두 점의 좌표가 떴어. P는 Q는 각각의 접선이 수직이 된대. 이건 좀 복잡하다. 자, 접선을 구해야 되네. 기울기가 수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네.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아이 2분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0과 2를 대입합니다. 0 대입하면 0이면 2A. 그 다음에 F 2는 4, 3, 12에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2A니까 12 마이너스 2A.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얘나 얘네들이 무슨 관계래? 수직이래.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해서 얼마 나와야 돼? 수직이니까 기울기끼리 곱해서 뭐 나오면 돼? 흔한 숫자 있잖아. 흔한 숫자. 짝대기 두 개로 만들어주는 숫자. 기울기가 수직이야. 둘이 곱하면 뭐 나와? 기억을 되살려. 지긋지긋한 녀석. 수직이면 기울기가 짝대기 두 개. 얼마? 수직이야. 기울기를 곱하면 서로 무슨 관계? 마이너스 역수 관계를 했잖아. 그쵸? 둘이 곱하면 뭐 나와야 돼? 할 수 있어? 꼭 이렇게 안 나온다. 그치? 머릿속에서 사사사사 맴도는데 그게 입질만 사사사 하고 막 튀어나오지 않아.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꼭 안 나올 때 있어. 자, 이 둘을 곱하면 뭐가 되면 돼요?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 A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들의 합을 구하는 식이니까 방정식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일단 항등식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고 그거에 맞춰서 미분계수 두 개 구해주시고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그렇게 가면 되고요. 이것처럼 수직이 되는 거 물어보면 두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하니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더 볼게요. 문제가 나와줬어. 이번엔 이제 극한을 던져주고 우리한테 극한을 던져주고 그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유형의 문제인 것 같아요. 딱히 이 극한이 나왔다고 해서 별거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표현이니까. 주연아, 4잖아, 4. 뭐가 4라는 거예요? F 프라임 2. 확실해요? 오, 그죠. F 프라임 2가 4라는 소리니까 이미 우리한테 F 프라임 2가 4라고 던져주고 그 다음에 X는 2에서 접선의 반드시 저렇게 주어졌는데 F 프라임 2가 얼마라고요? 4라고 이미 주어진 상태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뭐 A 백값. 근데 여기서 하나의 정보가 더 있어요. 극한이 주어진다는 건
우리한테 두 개를 주는 거야. 두 개를. 주나. 우리가 이게 F'2가 4라는 것도 줬잖아. 근데 F2가 얼마라는 것까지 줘요? 그렇죠. 우리는 극한에서 두 개를 땡겨와야 돼. 얼마나 좋아? 두 개나 주면 돼. 이 하나의 정보 안에, 하나의 식 안에 우리는 이 아이가 F2라는 뜻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F'2라는 뜻도 들어있죠. 그러면 두 개 가져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제하죠. 자,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터플 한번 바로 가볼게요. 태연이 잘 놀고 있겠지? 사랑이는 얼마나 엄마랑 짜증을 냈을까? 엄마 못 가져 이러면서 그랬겠지? 뭔가 눈에 선한데? 자, 오케이. 자, 갑시다. 사랑이 일주일쯤 봤다. 태연이 그래도 화요일에 봤는데. 그러네. 다음 주에도. 다음 주 토요일 사랑이 만나고 누구세요?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네. 자, 지민이가 언제 서머가 끝났지? 20일인가? 10며칠 끝난다고 한 것 같은데. 관심 없지? 네, 알겠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 뭐 다른 말로 다항함수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는 거 가져오자. 민선아, 저기서 F' 뭐가 3이래요? 네? 여기서 미안해. F' 뭐가 마이너스 3이래요? F'2가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F2는 그럼 얼마래? 그렇죠? 일단 두 가지 정보가 주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함수 이 녀석을 줬어요. gx라는 함수를 그냥 대놓고 줬네요. x-1의 제곱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건 뭐 hx로 갈까요? 또 다른 함수에 위의 점 중에서 x좌표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는 안타깝지만 저 h'을 구하기 위해서 f'x gx 플러스 fx g'x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할까? 2를 대입합니다. 자, 이걸 구해내야겠죠? F2랑 F'2는 구했으니까 뭐만 하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이거 미분하셔서 그냥 2 대입하셔서 계산만 하시면 이 값은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어렵지 않죠? 연산만 착실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뭐 곱미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체크해서 집어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죠. 이런 느낌으로. 자, 넘어갑니다. 자, 답은 안 보여줄 거야. 답은 너희가 계산을 해. 자, 안 그러면 답 써놓고 띡 하면 안 되잖아. 직접 풀어보셔야 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뭐 수직 얘기가 또 나왔어요. 별건 아니죠. 뭐 그냥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바로 커프로 넘어갈게요. 자, 보자. 곡선 위의 점 t제곱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고 P를 지나고 그 다음에 L의 수직인 직선을 M이라고 하자. 뭐라 이렇게 돼 있어 보이는데 별건 없어 보이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요 식에서 G, F 이거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지금 GX, GT는 GT 어디냐? Y절편 GT라고 한다. 계산해야 되겠네? 일단 할 거 하자. 일단 직선의 방정식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M이라는 그 접선? 자, 저 녀석의 접선은 L은 Y는 요거 미분하면 Y''은 2x죠? 거기에 t가 들어갔으니까 2t x-t 플러스 t의 제곱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 녀석과 p를 똑같은 점 p를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은 m은 y는 이 녀석과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t분의 1 마이너스 역수죠. 자, 그리고 동일하게 이렇게 지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직선에 L에서는 X절편을 M에서는 Y절편을 가져오래요. 그러면 L에서는 X절편이니까 Y에 0 대입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좀 해야 되겠네. Y에 0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2t x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은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tx가 t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x는 2t분의 t의 제곱이 될 거고 t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2분의 t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ft가 이거예요. ft가 이겁니다. 이게 ft. 그 다음에 y절편 한번 구해볼게요. m에서 y절편입니다. x에다 0 대입하면 y는 2t 마이너스 2t. x에 0 대입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t를 곱할 거고요. 플러스 t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이 i의 값은 곱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tt 날라갔으니까 2분의 1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이 녀석이 gt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1 t. 오케이. 자 이제 식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무리.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t 곱하기 요거 ft 2분의 t. 자, 그 다음에 분자는 2분의 1 더하기 t의 제곱. 진짜 오랜만이다. 형찬아,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답은 얼마예요? 분모의 최고차의 개수는 2분의 1이고 분자의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니까 역수로 만들면 2 이렇게. 괜찮죠? 뭐 엄청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굉장히 귀찮은 문제이기도 해요. 자, 처음에 있는 조건들에 따라서 접선과 근접선과 수직인 거 두 개 구하고 x절편, y절편. 갑자기 그게 오버랩 되죠. 전에 우리 도형할 때. 그쵸? 도형 활용 쫙 깔렸던 거 극한에서. 그 녀석들 스타일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전 T를 싫어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차근차근 천천히 정확하게 안 그러면 큰일 나. 다 바뀌니까 정확하게 하셔서 연산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과 이제 삼각형의 넓이 되어 있는데 유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냥 할 거 하면 됩니다. 그냥 접선 구하고 그냥 그 접선의 x절편, y절편 구하는 문제예요. 별 내용은 아닙니다. 접선 구하고 그 다음에 수직인 접선 구한 다음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있는데 넘어가면 좋은데 그래도 하나 정도는 또 해봐야 감이 살아날 테니까. 자, 일단 한번 구해봅시다. 미분할게요. y 프라임. 자, 이 i는 곱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f'2는 4에서 2 뺐으니까 2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그러면 L이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2였으니까 그래서 y는 2에다가 x-2 -1 그래서 y는 2x - 5 딱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L이라는 직선의 수직인데 그렇죠? 수직인데 기울기는 점은 똑같이 지난데요. 그러면 M이라는 직선은 y는 기울기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점을 지나겠죠? 전개해 주시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둘이 곱해서 플러스 1이니까 사라지네요.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녀석이 존재를 하고요. 두 직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가볍게 그려볼까요? 이 i는 마이너스 2분의 1x니까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이 i는 y절편이 마이너스 5고 기울기가 플러스 2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고요. 여기는 원점, 여기는 y절편 마이너스 5.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교점의 좌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둘의 교점을 구해야 돼요. 2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x니까 쭉
쭉 넘어가서 2분의 5x가 5가 됐으니까 x의 값은 2. 이제 끝났죠? 굳이 y절편 구할 필요 없죠? 윗변의 길이가 5고 높이가 2였으니까 5, 20 해서 5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괜찮죠? 하나씩 하나씩 구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미분하시고 미분계수 이용해서 직선 2개 구하시고 접선 2개 그 접선의 x절편이나 y절편 교점 활용해서 점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만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다음 해봅시다. 자, 뭐 교점이라고 돼 있는데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고요. 접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3차 함수가 있는데 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려고 해서 접선을 딱 구해봤더니 얘가 또 다시 만나는 거죠. 그렇죠? 요거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이쪽에서도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여기서 접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봤더니 요 점을 구하는 이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그 말은 2차 함수에서는 안 나오겠죠. 왜냐면 2차 함수에서는 접선은 맨날 밖에서 놀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날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학교 시험에서 웬만하면 3차고요. 재수 없으면 4차예요. 4차면 진짜 재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의 접선을 구했다? 이렇게 되면서 답이 몇 개가 떠요? 2개가 떠요. 이런 구성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3차가 좋고 3차는 답이 하나 뜨니까 하지만 4차는 답이 막 2개씩 뜨기 때문에 5차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의 교육 과정에서는 4차까지만 다루기 때문에 이제 5차, 6차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한번 그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노멀한 형태 한번 먼저 보고 미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F'2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얘가 3이라는 기울기를 가진다는 건 결국 얘의 답은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왜냐면 기울기가 애초에 3이라고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접선의 방정식 일단 구해보셔야 되겠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면 접선은 얼마가 나오죠? 여기 3 있으니까 3에다가 x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4라는 형태로 식을 만들겠죠. 그럼 우리는 이 아이하고 누구? 이 3차 함수 뭘 구하셔야 돼요? 교점을 구하셔야 돼요. 좀 복잡하죠? 가볼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3. 자, 이 녀석이 저 녀석 3x 플러스 1과의 교점.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9x 마이너스 4는 0.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어떤 점? 하나는 이미 주어진 상태죠. 1은 주어진 상태니까 바로 조립제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가 지금 직선과 만나는 점 중에 하나는 지금 정해진 거야.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센스가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얘가 3차 함수가 얘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지금 요걸 준 거거든요. 물론 얘였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얘는 지금 분명히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라는 건 지금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있는데 얘랑 교점이. 근데 얘는 뭐 하고 있냐면 접하고 있고요. 얘는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개념이야. 접한다는 건 당연히 해가 몇 개라는 거야. 중근이라는 소리거든요. 당연히 접하는 건 중근이잖아요. 2차 함수 떠올려 보시면 단순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녀석을 이 녀석을 반드시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왜? 접하고 있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녀석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고 상수항이 뭐라고 써있어요? 마사라고 써있죠. 2를 곱하면 지금 1이잖아. 그러면 여기 얼마 들어가면 딱 좋아?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러면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야. y좌표는 설마 여기다 대입은 안 하겠죠? y좌표는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기다 대입하시면 y가 얼마 나와요? 10, 13 이렇게 나옵니다. 또 17이 없냐? 빼는 거예요. 미안해. 그럴 수 있어. 자, 그럴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그래서 답은 9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죠? 이런 느낌으로. 그냥 요거는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가 접한다는 단어는 항상 중근에서 나타난다는 거. 자, 말 나온 김에. 시간은 없지. 말 나온 김에 요것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이해를 하든 외우든 어떻게든 해. 자, 무조건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도형에서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직선과 그래프의 교점과의 관계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이건 지금 뭐였어요? 통과했죠? 이건 접하고 있죠?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얘랑은 느낌이 달라요. 자, 요런 형태가 있어요. 얘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약간 요렇게 이차함수 두 개가 포개어지는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뭘 나타내냐면 얘는 하나의 실근을 뜻해요.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극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아마 보기는 편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뚫고 지나가는 거. 아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 요런 건 무조건 하나의 실근입니다. 그 말은 얘는 무조건 x-알파 형태로 표현된다는 거야. 자, 얘는 반드시 뭐냐면 중근이에요, 중근. 이게 중근인 건 아시죠? 우리 2차 함수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럼 얘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반드시. 얘는 어떤 경우냐면 3차식 이상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프가 이렇게 형태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얘를 우리는 3중근이라고 불러요.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3중근이 나오려면 일단 차수 자체가 어마어마해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3차식에 하나 있을 거고 4차식에서는 3중근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보통 5차식에서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흔히 보기는 힘들어요. 얘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걸 어떻게 보냐면 극단적으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좌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게 몇 차식이냐고 물어보면 이거 몇 차식일까요? 이날 몇 차식일까? 넌 알아야 돼. 10차식 맞아요. 왜냐면 니네 학교 시험 문제거든. 꽤 시간이 흘렀어요. 7년, 8년 거의 초창기 때 문제. 최근에는 나온 적이 없는데 자, 이게 뭐냐면 저걸 알아야 푸는 문제예요. 자, 볼까요? 이거 하나 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근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자, 요거 뭐예요? 3중근 3개짜리예요. 이렇게 되죠? 자, 요거 뭐예요? 뚫고 지나갔으니까. 요거 뭐예요? 뚫고 지나갔으니까. 여기 뭐예요? 중근이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최소한 10차식인 거죠. 왜? 해가 10개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3차식이나 4차 함수에서 3차 함수에서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때 이런 점은 반드시 중근인 거야. 이 점은 무조건 하나의 실근인 거고. 우리가 4차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때는
둘 다 뭘로 표시하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 알파고 이게 베타면 얘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지. 왜? 둘 다 중근이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x 마이너스 베타는 제곱을 때리고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미 틀이 어느 정도 잡혀버리잖아. 아까 우리 뭐 했어야 돼? 조리제법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가 중근이라는 거, 어디가 하나의 실근이라는 걸 알아버리면 그걸 틀을 먼저 맞춰버리는 거잖아.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상수항이나 이런 것들만 보고 나머지 부분만 채워 나가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뚫고 지나가면 무조건 하나의 실근. 이런 모양 아시죠? 접하면 무조건 중근. 근데 이런 경우도 삼중근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나와요. 물론 여러분 시험에서 못 만날 확률이 높아요. 삼중근을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이 뭐냐면 못 만날 거야. 왜냐면 이 아이는 수능에서도 킬러로밖에 안 나오는 녀석이라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삼중근은 어떨 때 형성이 되냐면 그래프에 그 미분 계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래프에 영향을 줍니다. 자, 선생님 이거 제가 살짝 친것 같은데. 이거 왔어요. 잠깐만. 아, 이 정도는 괜찮아. 뭔 얘기하다가? 도함수의 그래프에 영향을 주다. 오, 야, 이거 뚫뚫하면서 그거 어떻게 얘기하냐? 자, 뭐냐면 과한데? 과하다. 넘어가네. 자, 그것만 알고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래프, 그러니까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고 기울기의 관점이야. 기울기가 요때에 비해서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울기 자체가 완만해지. 감소하고 있죠. 기울기 자체가 감소하는 거야. 기울기가 양수라는 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건 맞는데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러면 자, 얘는 지금 기울기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엔 작았죠. 그러다가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 말은 뭐야?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얘가 fx면 얘는 f'x의 그래프인 거야. 그때 요 f'x의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그 지점이 원함수에서 도함수에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원함수에서는 도함수에서 이렇게 중근으로 형성이 되는 이 부분이 원함수에서 뭐가 된다? 삼중근이 된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런 걸 꽤 많이 활용을 해요. 삼중근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는 영역. 우리가 극대극소에서 만날 수 있는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결국은 이 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런 것들은 극대극소할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갑자기 새끼로 샜다. 자, 근데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다시 들어가서 이거 아닌데 몇 번 하던 거 말았죠? 이형 8번? 8번 받았어?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이걸 한 거죠? 13번? 요걸 했으니까 그래서 접할 때는 중근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실근이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터프 한번 볼까요? 그렇게 생겼지? 까다롭게 생겼을 거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경찬이 한번 오랜만에 초이스 한번 해볼까? 17, 18번 중에 18번? 그래요? 왜? 더 어려워 보여서? 과연 못할까? 자 아니야 괜찮아. 아이들은 다 몰라. 누가 더 어려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괜찮아. 18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치? 자 18번 가볼게요. 자 3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 점에 접하는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와 다시 만나는 점을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들 사이의 b가 지금 이때 bq죠? bq?
PQ 그 다음에 PQR 틀릴 뻔. 자 1대 A 대 B 이렇게 구하는 문제네요. 그쵸? 1대 A 대 B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B는 RS 아니에요? 어디? 와 나쁜 좋은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내가 아빠에서 야 욕 정도만 해도 그랬거든.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써야지. 자 이렇게 그럼 뭐예요? 네. 연산을 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돼요. 이 아이를 미분했더니 경찰은 뭔가 쎄한 느낌이 들지. 3x의 제곱 마이너스 2라는 이 식에다가 뭐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고요? 1 나오네요. 기울기도 1이네. 얼마나 착해. 그러면 기울기 1이니까 갖다 쓰자. y는 x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1 써서 y는 x 플러스 2 숫자도 예쁘네.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된 상태니까 얘만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 저걸 구하는 식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가 요 직선 x 플러스 2랑 만나는 거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저 마이너스 1이 중분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x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걸 알겠고 요 맨 뒤에 마이너스 2가 떠 있으니까 여기 뭐 들어간다? 마이너스 2 들어간다는 걸 알겠고 따라서 이 녀석의 좌표가 얼마라는 거? 2라는 것도 알겠다. 그러면 B가 뜨네요. 여기가 1이었고 여기는 2였고요. 여기도 2가 됐네요. 그래서 4가 되네요. 형찬 어때? 그치? 자, 이 문제는 아마도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법한 문제. 그쵸? 막 엄청난 어려운 거 없죠? 일단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고 x절편, y절편, 교점 하나 추가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선택이니까 7번은 화이팅! 근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잖아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 유형 자체가 터프라고 이름 굉장히 괜찮아. 똑같은 문제. 속으로 나 때문에 왜 나한테 물어봐 이러지 말고 나이 똑같아. 똑같은 문제야. 여기서 접선 구한 다음에 y절편하고 이거 구하는 거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자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지금까지 우리 뭐 했냐면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지금까지 그것만 하는 거야. 유형 3개잖아. 이제 기울기 나온 거야.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기울기 나왔을 때 푸는 방법입니다. 뭐 접하고 기울기가 구인 이거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도함수의 값이 9가 되는 값 찾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나 한번 해볼까요? 이런 표현 나온다. 어려운 거 맞지? 자 3차 함수예요. 접선 중에서 이 녀석과 평행한 직선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다시 이 녀석의 접선 중에서 직선 저 녀석과 평행한 직선이 존재하지 않도록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평행한 직선이 존재하지 않는 거 어떻게 풀 거야? 당황스럽죠. 쟤랑 평행한 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접선들 중에서 2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애가 존재하면 안 된대. 그치. 근데 문제가 얘가 지금 양수라는 데 있어. 양수이면서 2차식 얘를 다 가지고 있거든. 그럼 얘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그래프.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분명히 2라는 애가 있을 거거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여기 분명히 어딘가에 2라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하면 2라는 녀석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림적으로 봤을 때,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도함수로 접근해야 돼. 이게 그래프적으로 생각을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양수 다 되고 음수 다 되고 양수 다 될 텐데 이게 어떻게 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있어? 왜냐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진 3차 함수라는 그래프 자체가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다는 그래프를 떠올릴 수가 없는 상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래프를 떠올리기보다는 그냥 도함수로 접근하는 거죠. 자, 저 아이를 미분해서
y 프라임 3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5라고 해놓고 어차피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그죠?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 뭐가 2라는 값이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내가 막 그냥 f'x를 대입할래.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x를 대입한 거야. 좀 그래? 그러면은 k를 대입했어. 그러면 3k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k 플러스 5가 2가 되는 녀석이 존재하면 안 되죠. 그럼 얘는 뭐야? 3k의 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3은 0이라는 이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해야 안 해. 그쵸? 그거예요. 그거.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 판별식 들어가서 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게 0보다 작다. 그러면 a 값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프가 어떤 모양일지를 뭐 굳이 떠올릴 필요 없어요. 굳이 해보자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이해하세요? 절대 2가 나오는 거 차단시켜 버리는 거지. 그렇죠? 저 값 자체가 그래프의 모양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차단시켜 버리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2가 아예 2라는 기울기가 아예 나올 수 없도록 차단시켜 버리는 거야. 그럼 되죠. 자, 아니면 궁금하면 그 어플 있잖아요. 어플. 그 그래프 그려지는 어플 있으시죠? 있나? 거기다가 이거 집어넣어봐. 그래프 어떻게 만들어지나. 동진 해본다. 동진해서 보여줘. 예. 자,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학생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 그걸 가지고 도움을 받을 테니까. 자, 한 문제 가볼게요. 이게 좀 어렵겠다. 28번. 혹시 화장실이나 물 드실 분 계세요? 에어컨 좀 에어컨. 이거 리모컨 있지 않네? 잠깐만. 냉방을 28도라는 게 의미가 있나? 아니 냉방을 28도래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이요. 동진이가 그랬잖아. 학원 선생님한테 감기 올랐다. 똑같이 있잖아. 학원에 갔더니 감기를 만들어줬어. 동진아 그래서 그려봤어? 예. 어. 근데 독특해?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나오는데 아 얘는 위로 치솟는 그림이구나. 근데 이게 A를 좀 이게 대표도 되지. 자, 동진이가 제가 방향을 반대로 갈게요. 동진이가 그린 그래프에서 값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아예 그냥 2보다 큰 값. 그쵸? 빼면 되잖아요. 그쵸? 안 될 리 없죠? 이 아예 2보다 큰 값. 웃겨? 미나야? 이거 되잖아. 이거 합산도 이거 지금 되는 거지.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이제 이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정사각형이 등장합니다. 정사각형 안에 두 꼭지점 A하고 C가 지금 Y축에 있고, 어쨌든 달라 붙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생명이 얼마 안 남았고. 나 고사지는 건 아니다, 그냥. 저 사람의 미래가 보여서.
직업군인 중에 한 명이 스피드 광에서 차량 그 개조하는 거 있죠. 막 그 엔진이나 막 터보 달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걸 하다가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오는 도로 중에 그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동료랑 둘이서 스피드 경쟁을 하는 거야. 하는데 그 새벽에 앞에 경운기가 있었던 거지. 경운기 진짜 천천히 가요. 뭐 어떤 느낌이냐면 막 200 가까이 달리는 차 앞에 경운기가 달리고 있으면 그건 그냥 벽에다가 한 150으로 들이박는 느낌이거든. 그치? 그럼 경운기를 피하려고 했을까? 들이박았을까? 한 명은 피했고 한 명은 들이박았어. 근데 들이박을 때 살짝 비켜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경운기가 앞에 이렇게 달려가고 있으면 차 둘이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옆차선을 타고 달려가고 있어.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거고 얘는 정주행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역주행을 하는 차는 이걸 보고 움찔한 거지. 또 새벽이라 이 차가 또 경운기가 가운데를 또 달리고 있었네. 그랬다가 나중에 알기로는 안 그러면 그 상황이 내가 본 건 아닌데 듣기로는 그렇더라고. 이 사람은 논두렁을 불렀어. 옆에 논두렁이니까 살짝 틀면서 논두렁을 불러가지고 주르르르르르. 예, 너희가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거 있죠. 영화에서 차 막 굴러가는 거 있잖아. 아마 그런 영상이었을 거야. 살았어. 안전벨트를 잘 맸나 봐. 그래갖고 그 타박상 어디 한번 부러지지도 않고 살았어. 그래갖고 멀쩡하게 나타났는데 돌아가셨어. 왜냐면 그래서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얘 차가 있잖아. 이쪽으로 갔지. 그게 그 선택이 이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왼쪽으로 튀었으면 부딪히더라도 이렇게 부딪혔겠지? 조수석이 날아갔겠지. 근데 오른쪽으로 갔잖아. 부딪혔지. 근데 운전석이잖아. 그래갖고 좀 그랬다. 그래서 직사했대요. 그래서 저렇게 스피드에 왕 이런 사람들 보면 특히 오토바이는 진짜 제가 전에 가르치던 학생이 고3 때 오토바이 즐기다가 뇌수술 받았어. 하고 나서 그래갖고 그 뇌 무슨 장애 판정을 받았어. 살긴 했는데 뇌 장애 판정을 받아서 어쨌든 그래. 군대 면제 받았다고 좋다고 하더라고. 뇌 장애 판정. 자 어쨌든 그래요. 오토바이를 타도 되는데 그런 거 다 스쿠터. 그래서 절대 한 3, 40 정도 맞죠? 사고 나도 그냥 사고 났구나 그냥 스쿠터. 그 이쁜 오토바이 있잖아. 스쿠터 이쁜 거 막 핑크색 이런 거 있잖아. 바다다다다다 이렇게 다니는 거. 그 정도 좋아. 그 정도를 타고 절대 무리하지. 녹화가 되고 있니 지금? 네. 안 컸구나. 자 어쨌든 간에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봅시다. A, B하고 B 어쨌든 접한다. 그림상으로 정보인식이 주어진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접한다라고 했고요. 둘레의 길이. 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여기죠. 이 직선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센스 있으신 여러분들은 기울기가 1이라는 걸 뻔히 알 수 있어요. 정사각형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I는 반드시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기울기가 1인 접선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정사각형의 둘레를 모르는 상태니까. 그럼 한번 가봅시다. 이 녀석을 미분을 해서 이 아이의 기울기가 얼마가 1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겠죠? 이게 도함수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1이 되려면 3x의 제곱은 6이 되고 x의 제곱은 2가 되고 x는 틀마 루트 2가 되고.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루트 2로 시작할 거고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로 시작하겠다는 거죠. x값이.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y좌표가 필요하니까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원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럼 저기다 대입을 해볼까요? 루트 2라는 녀석을 대입을 해보면 이것이 마이너스 5 루트 2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될 거고 이 녀석은 플러스 3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이 값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녀석이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된다는 거. 그 녀석의 뭐만 구하면 돼요? y절편 구해주시면 답이 뜨겠죠? 그래서 y는 기울기는 1이었으니까 x 그 다음에 뭐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3 루트 2가 됐으니까 당연히 물론 바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4 루트 2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얘가 4 루트 2네 얘도 4 루트 2네 그렇죠?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이 녀석은 여기다 루트 2를 곱했으니까 얼마? 8 이렇게 정리하시면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어렵지는 않은데 접근 방법을 생각해내는 게 이제 까다로운 거죠. 도형이 둘러싸고 있는데 저걸 뭘로 해석할 것인가? 아, 기울기를 줬구나. 그러면 그 기울기를 가지고 교점의 좌표를 이용하면 충분히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고 그러면 x, y 절편을 충분히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넘어가 봅니다. 직선과 3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이라고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다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또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떤 느낌일까? 기울기가 어쨌든 주어진다면 기울기도 없다면 좀 어렵겠죠. 어쨌든 직선이 주어진다면 한 점에서 만나다가 두 점에서 만났다가 세 점에서 만나다가 두 점에서 만났다가 한 점에서 만나는 굳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래프 형태로 보자면 한 점에서 쭉 만나볼 거예요. 그러니까 점프 두 점에서 만났다가 점프 세 점에서 만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다가 접했다가 세 점에서 만났다가 접했다가 한 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접하는 거니까 딱 두 개의 값이 뜰 거라는 거고요. 서로 다른 세 점을 물어보면 이 공간이니까 어쨌든 뭐와 뭐 사이 범위라는 거.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표현이 나오면 바깥쪽이 되겠죠. 그런 것들 좀 계산하시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저 두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m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녀석은 접한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m의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한번 놓고 가볼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는 0인데 한번 해보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지금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스타트를 끊어야 될까? 조리제법 안 되잖아요. m이라는 값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판별식이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가야죠. 이 녀석을 아예 접할 때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아이의 값이 뭐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를 만들어 놓고 이 녀석의 값이 뭐가 되면 돼요? 얘가 뭐가 되면 돼요? 0? 0? 0? 왜 0? 아니 0? 0? 0? 위에서 뭐 봤어? 뭐 봤어? 아니 뭐 봤어? 아니 없는데? 자 볼까요 다시 곡선이야. 이 아이를 서로 미분을 했어요. 미분한 녀석인데 이게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저 m이라는 기울기를 가진 직선과 접하는 거야.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 그래프가 저 m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m이라는 기울기를 가진 직선과는 몇 개의 점에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기울기가 필요한 거예요. 접선을 만들 수 있는 기울기가 m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그 m의 값을 지금 구하라는 소리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이 아이 값이 m이 되는 그 값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죠? 그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게 왜 대표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아이는 이런 정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쵸? 저기 정점이죠. 0,2라는 점이 정점이야. 그러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저 그래프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넣읍시다. 그럼 얘가 0,2를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그럼 얘가 접해야 됩니다. 접해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가면 여기서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게 가능해지겠죠. 물론 이쪽에도 있었다면 가능하겠지. 제가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이 벌어졌고, 아니면 뭐 어느 쪽에다 그리느냐에 따라서 뭐 밖에서 그리면 뭐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이런 데다 그렸으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겠다는 건데,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문제가 된 거냐면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왜 여기로 튀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있으니까 일단 맞춰봅니다.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푸는 형태로 바뀌게 된 거예요. 밖에 한 점 0,2라는 점에서 요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냥 그 문제인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기겠죠? 접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a, fa라고 놓고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접점의 좌표를 a, fa라고 놓고 시작을 해서 접선을 f'(a) 그리고 x-a 플러스 fa라고 놓고 여기다가 뭘 대입하자? 0,2를 대입해서 누구의 값을 구하자? a의 값이 x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자. 이 방법이었거든요. 기억나시죠?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을 합시다. y는 이렇게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x 마이너스 0이니까 의미가 없겠네요. x만 쓰면 되겠다. 그리고 플러스 어디지? 소리냐? x 마이너스 a 그리고 저 식에다가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플러스 2의 a. 자,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는 뭘? 0,2를 대입합니다. 그럼 2가 들어갔고요. x에 0이 들어간 거야. 그럼 여기 곱해지면서 플러스 3a의 세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2. 다행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 2a의 세제곱이 2다. a의 세제곱은 1이다. 허브는 필요 없으니까 a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접점의 좌표가 아니고 뭐예요? 기울기죠. 기울기. 그렇죠? 그러면 a 값이 나왔으니까 기울기는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만들어졌겠죠. 됐나요? 이런 느낌으로. 왜 제가 저 그림을 저렇게 그렸는지 이제 대충 이해가 가시죠?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그려봤어요. 자, 대충 이런 느낌.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뜨지 않고 답이 하나밖에 나올 수 없었던 이유가 이런 그림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 좌표가 얼마나고요? 1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림 잘 그렸다. 이 정도면 거의 뭐. 근데 삐꾸다. 얘보다 얘가 더 길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완벽한 그림이 있어요. 자, 이런 문제네요. 근데 얘는 배치가 좀 애매하다. 그럼 일일이 다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는 건데. 자, 아시구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함수가 나왔어.
역함수가 gx라고 하자. 그리고 서로 지정 나눠가는 무상수 a 값을 그냥 풀라 그러면 어려울 텐데. 애매하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마음을 좀 비워야 되겠다. 나 원래 뒤에까지 가려고 했는데 욕심이 없고 적당히 우리가 저번 숙제가 520 몇 번이었죠? 그리고 오늘 좀 하시는 좀 풀었었고 226번까지 526번까지. 그래? 그럼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너무 과하지 않게. 자,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fx하고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모든 상수 a 값은 곱을 어떻게 풀죠? y는 x 몇 개? 어떻게 생각했어? 아 맞다, 너가 2학기 그 역함수 파트 잘했었지. 아 그러네. 그쵸? 자, 이게 우리가 그래프와 역함수와의 교점 문제가 나오면 이걸 역함수를 구하려고 생각하면 망하는 거고. 이제 기억을 대단해요. fx와 역함수와의 이거의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과 똑같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렇죠? y는 x 대칭이니까 그거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된 거냐면 EI하고 y는 x라는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얘는 얼마 적게 뭐까지 줬어? 기울기까지 줬죠. 그래서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지는 접선의 반절식이니까 아까 그 문제랑 완전히 어떻게 보면 얘는 거의 베이직 수준으로 바뀐 거지. 뭐만 알고 있으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럼 괜찮은 거죠? 기울기 이용해서 A가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치수 물어봅시다. 뭐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치수라고 여기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볼게요. 하나, 그림이 넓은 아까 앞에서 했으니까 그냥 표현 하나 같이 해볼게요. 자, 저 녀석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대래. 그럼 뭐야? 도함수의 값이 가장 최대인 거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냥 y 프라임을 한 다음에 저거 3 곱해서 마이너스 2의 x의 2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1 구해놓고 그냥 이거 x 제곱 플러스 2의 x 일단 한번 묶어주고 마이너스 2로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나가면서 얘를 만나서 플러스 3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이거예요. 그쵸? 왜냐면 도함수에서 아무리 바라더라도 x의 값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이것보다 더 큰 값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울기의 최대치수 나왔다? 그러면 도함수의 최대치수값, 왜냐면 도함수의 값이 2차잖아요. 그러니까 3차니까 2차로 바뀌어서 이 2차 함수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이용해서 뭐 범위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최소값도 구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게 여기 슝 들어왔으니까 슝 들어와서 이 녀석과의 교점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A값은 3인 거예요. 그렇죠? A값은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값 구하려면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B의 값 어떻게 구할 거야? A값은 3인데 B의 값은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 써있잖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요.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교점의 좌표라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기울기가 3 나온다고요? 교점의 좌표 X 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마이너스 1을 뭐다? 여기다 대입하시면 Y 좌표 나오겠죠? 그러면 B값 주는 거죠. 괜찮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시 도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서 그게 기울기의 최대 최소가 될 거고 그 최대 최소가 될 때 X 값이 교점의 X 좌표가 될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저희 목적지가 약간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돼서 오늘 목적지는 640번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 100문제 될 것 같아요. 아까 여기서 한 20문제 풀었다 치면 원래는 저기였어요. 650번. 네, 잠깐 수정된 거야. 650번. 아까 내가 새끼로만 안 빠졌어. 안 좋은 건 아니야. 언젠가 배웠어야 될 내용인데 그냥 그쪽 3중분 중분 그거 새끼 나쁜 거 아니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단지 부연 설명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렸다면 그래서 저기까지 갈 수 있었는데 괜찮아요. 하면 되죠. 이거 됐고 자 여기 볼게요.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선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활용이에요, 활용.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가지고 그냥 열심히 풀겠다라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볼까요? 곡선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언제 발생하냐면 얘랑 기울기가 어떨 때? 같을 때. 그렇죠? 그때 발생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얘는 기울기가 2일 때에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하고 거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된대요. A하고 B는 고정돼 있고 P, 그럼 뭐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뭐 할 때? 접할 때가 되겠죠. 그때 최대가 되겠죠. 대충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접선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들의 최대값 그러면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그거 아시죠? 얘들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직선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다가 뭐 써 주연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다 뭘 할 거야? 뭘 할 거야? 흥민아 여기다 뭐 할 거야? 그렇죠? 상수함끼리 빼주시면 돼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A값, B값은 당연히 평행하니까 같을 거 아니야. 기울기니까. 당연히 같을 거니까 여기는 그대로 채워놓고요. 이 자리는 뭐만? 상수함끼리만 빼주면 돼요. 괜히 쓸데없이 막 이무의 한정 구한 다음에 점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평행하게 만들어 놓고 상수함끼리만 빼주시면 돼요. 알고 갑시다. 지금 이 문제는 다 이거까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알고 갑시다. 자, 그러면 라스트 한 문제 정도 풀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요 정도. 어디서 봤지? 여러분 수학상에서 이 그림 봤다? 이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차선입니다.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과 이 녀석과 P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 왜 최단거리잖아. 최단거리의 뜻이 뭔지 아시죠? 가장 짧은 거. 그러니까 높이가 최소가 된 거니까 최단거리. 그러면 뭐예요? 이때잖아요. 그렇죠? 이때잖아요. 우리 이제 뭐 하면 돼? 이 이차함수 뭐 하시면 되죠? 미분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죠? x x 끝. 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거 보시면 아시죠? x 3 증가할 때 3 증가했으면 기울기가 1이죠. 그럼 x는 얼마? 1 끝. 그럼 요즘의 좌표가 1, 1 들어갔으니까 얼마? 1은 아니지. 1 들어가면 2다. 그쵸?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요 둘 사이에 근데 이거 해도 되고 아니면 신발끈 하시면 되죠. 세점 잡혀 나왔으니까 이걸로 신발끈 해서 신발끈 안 해도 되겠다. 높이가 똑같네. 그렇죠? 뚱뚱뚱뚱 뚱뚱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랑 요거 했으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루트 3이 왜 나와? 넓이 뒤에 있구나. 3 두 개가 있다? 최단거리 구해야 되네? 해. 자 하시면 나와요. 자 얼마 나올까? 느낌적으로 이게 2니까 이게 루트 3까지는 안 될 것 같아. 루트 2 정도 되려나? 근데 루트 3이 또 많네. 잘 해봐. 하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왜냐면 이거 기울기 자체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고요. 요거는 y는
x-1이라는 직선이네. 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했던 거 루트 2분의 1에서 얘를 뺐으니까 1 플러스 2가 되면서 루트 2분의 2가 되면서 얘는 뭐죠? 2분의 2 루트 2가 되면서 샤락샤락 해서 루트 2. 네. 다 했어? 안녕.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요. 아, 딱 4시에 끝내드렸다. 약간 역사적인 날이다. 자, 숙제는 그러면 640번까지가 숙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100문제 정도? 100문제 정도 되는데 숙제 양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그 행복한 입등급이 끼어 있긴 하죠. 그 사이에 이제 행복한 입등급이 끼어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요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기 때문에 좀 공부 착실하게 좀 해보시고 풀고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도 이제 풍 계약하잖아요. 그렇죠. 김포도 그렇고 이제 계약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계약하면 또 정신 없어지겠죠. 빨리빨리 컨디션 찾고 또 이제 학기 모드로 돌입하셔서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저것 준비하실 것도 있을 테니까 이 정도면 그냥 하루에 한 20문제 정도씩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 좀 유지하시고 이렇게 보시고 조금 아쉽다 싶으신 분들은 앞에서 틀렸던 문제들 있잖아요. 북한이나 연속 이런 데서 틀렸던 문제들 한번 다시 한번 살펴 보세요. 그러면서 조금 완성도를 높여가시고 계약을 하면 토요일날 만납니다. 우리는 토요일날 시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시간 그대로 가는 거니까 학기 중에서도 똑같이 유지가 될 테니까 이 시간으로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일에 우리의 끝나는 시간이 10시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고 미나는 14일에 이사지. 이사 잘해. 너가 할 일은 없겠지만 너의 귀중품들 안 없어지게 깨지는 것들 이런 건 너가 스스로 잘 챙기고 이사 잘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 건강하게 다 모두 만나도록 할게요.